경남시군 단체장 중 유일하게 3선고지에 오른 박일호 밀양시장. 민선 8기 시작을 앞두고 밀양을 영남권 허브 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산업단지 노동자 3명 중 1명꼴로 휴게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남경찰청이 다음 달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일부 군인 범죄 수사를 담당할 전담 수사팀을 신설합니다. 창원시가 부모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정에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경남 단체장 중 유일하게 3선 고지에 오른 박일호 밀양시장이 민선 8기 시정의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4년간 밀양을 영남권 허브 도시로 키워 활기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이 새 시정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영남권 허브 도시 밀양입니다. 박 시장은 부산과 울산,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와 인접해 있고 대구, 부산과 울산, 함양 등 고속도로가 생겨 영남권 허브 도시의 자격은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이 많은 그런 실험의 기간이었습니다. 할 수 있냐? 우리가 밀양이 이렇게 주저앉아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나머지 4년 저에게 주어진 4년은 그 기대를 그 꽃을 피우고 또 확실히 성장 엔진을 만들어서 박 시장은 경제와 관광, 농업 등 밀양 발전을 위한 6대 목표 130개 세부 과제를 밝혔습니다. 지난 8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4년 동안 속도감 있는 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오랜 숙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지금껏 해왔던 단순 관광이 아닌 이제는 산업으로 연결되고 돈벌이가 되는 관광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나노 융합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해온 국가산단이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많은 사업들은 그런 밀양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머지 4년 동안에 완성을 시키겠다. 경남 지역 시단위 중 유일하게 인구 소멸 지역으로 선정된 밀양시. 앞으로 4년 마지막 임기 동안 박일호 시장이 자신한 대로 다시 활기 넘치는 밀양이 될 수 있을지 지역민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제12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의 4선 김진부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진주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 2차 투표 끝에 예상원 의원을 누르고 국민의힘 의장 후보로 뽑혔습니다. 개원하는 도의회는 국민의힘이 의석 대다수를 차지해 7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의장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양산시의회가 개원 하루를 앞두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양당은 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종희 시의원 당선인을,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선호 시의원 당선인을 결정하고 상임위원장 4석 중 3석은 국민의힘이, 1석은 민주당이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원하는 양산시의회는 국민의힘 11석, 민주당 8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가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화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7월 1일부터 한 달간 지정차로 위반, 적재 불량을 비롯해 음주단속과 휴대폰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남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6명이 숨졌다며 이는 작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은 최근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장마 시기가 겹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커졌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소식을 짚어보는 부동산 돋보기 시간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경직됐던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는 집값 하락으로 돌아서며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거란 전문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창원 특례시의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원인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한국부동산학회 회장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상철입니다. 예, 교수님, 이 창원시가 5월달 아파트 매매 가격이 특례시 이상 지자체 13곳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고요? 어느 정도 상승세입니까? 네, 지난달 그 전국 집값 상승률을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예. 보니까 창원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의 100만 도시 이상, 즉 특례시 이상 지자체 13곳 가운데 창원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최고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집값 상승률뿐만 아니라 전세값 상승률 역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창원시 5월 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0.61%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전국 평균이 마이너스 0.05%로 약세장을 보인 반면에 창원의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폭을 이어가는 추세라는 것이죠. 창원 다음으로는 경기도 고양, 제주, 강주, 울산이 상승을 했고 서울, 인천, 대전, 세종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창원 지역 구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은 마산 하포구가 1.03%로 상승을 이끌었고 그 다음이 그 진해구, 마산 해운구, 또 그리고 성산구, 어창구 순으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6월 들어서도 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어창구와 성산구가 하락세를 본 반면에 마산 하포구와 해운구 그리고 진해구가 오름세를 이어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가격 오름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집값 오름세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쉽게 말을 해서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 상승률이 더 높이 나타나면서 창원 지역 집값 상승을 전세값이 견인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원래 전세값이 오르면은 집값이 오르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세값은 집값의 선행지수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마산 하포구가 전세값 상승률이 0.04%로 가장 높았고 따라서 집값 상승률도 최고 높았던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전세나 매매와 관련해서 이 밖에 또 알아야 할 부동산과 관련한 움직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가장 집값 상승률이 높은 창원 지역의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우리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 하반기 공급을 앞두고 있는 창원 지역 대단위 아파트가 창원 성산구와 어창구, 그리고 마산 해운구에서 오는 7월과 8월 중에 분양을 준비하고 있죠. 특히 올 8월이 되면은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서 계약 갱신 요구권이 종료가 됩니다. 예. 따라서 8월이 되면은 그동안 2년 동안 올리지 못했던 전세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현재는 기준금리 상승 영향으로 매매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전세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어서 전세 만기를 두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지금부터 재계약 문제라든지 또는 전세값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 하는 그런 문제, 또는 처음으로 집 사는 분들은 일정 금액 취득세 면제 혜택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도 봐야 할 것 같고,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주택 구입 자금이나 또는 전세 자금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등을 면밀히 따져보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매든 전세든 집값 상승은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마냥 악재나 호재가 될 수 없는 양날의 칼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부동산 돋보기에서 하반기에 이사 계획 준비하는 도민분들께 현명한 판단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돋보기였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 산업단지 내 노동자 휴게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4월 전국 13개 지역 산업단지 노동자 4,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경남 지역은 33.9%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인 미만 사업장은 49.2%, 20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40%가 휴게실이 없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휴게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모든 일터의 노동자 휴게실 설치와 휴게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모 나이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중위소득 6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251만 6천 원 이하인 가구는 자녀 1명당 매달 2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경남경찰청에 군인범죄 전담 수사팀이 신설됩니다. 경찰은 7월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으로 성범죄 등 일부 군인 범죄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돼 한 개 팀 7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김해시의 식중독 대응과 관련해 김해시가 경상남도와 함께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0일 김해시는 식중독 의심 환자 대응을 비롯해 사후 조치 등 식중독 의심 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지속적인 식품 관리로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선 8기 창녕군 수직 인수위원회가 영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수위는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어렵다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개발공사 등 공영개발 형태로 영남산업단지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토지 이용 계획과 유치업종 다변화 등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변경하고 주변 시군과 협조 체계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남산업단지는 2017년 1월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았지만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 부족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민선 8기 출범을 기념해 다음 달 5일부터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300억 원치를 발행합니다. 종이 상품권은 100억 원, 모바일 상품권은 200억 원이 발행되며 10% 할인된 금액으로 각각 2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합니다. 네, 거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하는 2022 신지식농업인 후보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농업과 농촌 등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농업인입니다. 접수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통영시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반려견 잦은 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잦은 신고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또 동물 등록 후 카드형 동물 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합니다. 무학이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거제 학동해변을 반려해변으로 지정했습니다. 반려해변은 기업이나 단체 등이 특정 해변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협약으로 무학은 학동해변에서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또 수거한 해양 쓰레기를 활용해 환경교육 고부제를 제작하고 해양환경보호 그린 포스터 공모전 등을 열어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